이렇게 보려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진사께서 주유천하를 끝내시고 울산으로 가셨는데 좀 더 우리 교사에서 세세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주유천하와 울산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대인사께서 젊은 시절부터 활달하고 넓은 뜻을 지니시고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높은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면은 그렇게 훌륭한 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원기서에 의하면 평생의 뜻이 활달대도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유교인 위상지심이라 그랬습니다. 대인사께서 사시던 19세기 중엽의 조선조 사회는 어땠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세도 정치가 한참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패했어요. 세도 정치는 1800년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대인사께서 이 동학을 가르침을 내놓은 것은 1860년이니까 63년에 철정이 승하하면서 세도 정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60몇 년을 세도 정치로서 부패한 그러한 시대였지요. 안동 김씨들이 권력을 잡고 3대를 세습해 내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삼정의 문란, 이건 세금 제도인데 이로 인해서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물론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과다하고 부정하게 걷어들이면 그것은 착취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착취가 됐던 거죠. 그런가 하면 서양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이 최강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중국이 영불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조야도 조정도 긴장을 하고 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 흉년과 그 역병으로 인해서 동남아 일대에 전부 역병이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극도의 혼란과 그러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관리도 타락을 하고 백성들도 타락을 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도 타락 안 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백성들도 타락했고 관리도 타락했고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때는. 이와 같은 시대에 세상을 구할 도를 찾고자 대인사께서는 여러 술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밀물시 들어오는 서학에도 관심을 지녀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궁극적으로 살펴봐도 세상을 잘못 이끄는 이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가르칠 게 없구나. 그러곤 무예의 길을 들어갔다. 무예를 닦았다는 게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우위 반무라 또 무예로 돌아가게 됐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도원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인사께서 무예를 지켰다는 사실이 우리 교사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소춘 김기전 선생이 인터뷰한 기록이 신인간에 나옵니다. 당시 범부 김정설이라는 사람인데 김범부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은 1890년대에 태어난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대진사님과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당대의 조선의 천재라 그랬어요. 경주 사람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지금 범부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나이 36에 일본인 철학자들을 놓고 강의를 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였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 있죠.
13년생, 그분의 맏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분을 소춘 김기전 선생이 불러다가 그 인터뷰를 한 기사가 신인간에 실려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이 기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매일같이 대인사께서 말을 타고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경주 읍내로 나가서, 지금 사실 내가 가정리니까 경주 읍내까지 20m 떨어졌죠. 경주 읍내로 나가서 활을 쏘는 등 말타기를 하며 무예를 즐겼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도원기사에는 나오는 우위, 반무, 또 무로 돌아가게 됐다 하는 이 기록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장궁귀상이라, 이것은 도원기서라든가 이러한 것에 나오는 건데, 활을 감추어 두고 활을 둔 겁니다. 이제 활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장사의 길을 떠났다. 장사의 행색을 하고는 천하를 돌아다니신 거죠. 천하를, 그래서 활을 거두고 장사의 길을 떠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유팔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많은 것을 돌아보니까 대신사가 생각하는 뜻과 세상의 일이 서로 어긋납니다. 그것을 소업이 교위라, 업이 하는 바가 서로 어긋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긋나서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시다가 10여 년 후에 20대의 길을 떠났으니까, 20대 초반의 길을 떠나셨으니까 30대 초반이 됩니다. 1854년이 됩니다. 주유천하를 끝마치고 처가마을에, 그러니까 대인사께서 살림을 안 보시니까 사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친정동네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처가마을인 울산으로 대인사께서 찾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이도 점점 들고 나 신세가 절렬해질 것을 한탄해서 이우 울산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기록이 또한 도원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처가동네인 울산이, 우린 지금 거기 그 기념관 세운 데를 유곡동이라 그러는데, 유곡동은 행정상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유곡동에 사실은 여시바위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교사에 전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조금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왜? 안 쓰니까. 대신사의 기념관이 있고 초당이 있는 곳은 여시바위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그 지명 중에 골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골이라는 것이 전부 번지로 묵혀버렸습니다. 절골, 감골, 광릉골, 거목골, 뭐 이런 골이 시골에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지금은 무슨 리 몇 번지, 번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바로 여시바위골은 그렇게 해서 없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여우가 나오는 바위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여시바위골이라고 이름을 했던 겁니다. 이 지도는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는데, 겉에 있는 요 부분이 유곡동입니다. 그 유곡동에 A, B라고 쓴 이 부분이 대신사께서 계시던 그러한 여시바위골이 되겠습니다. 여시바위골과 유곡동은 같은 것이면서 유곡동이 큰 단위고 여시바위골이 작은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이것도 네이버에서 찾은 건데, 바로 여기는 대신사 수은체제의 유어지라고 써 있죠. 지금 우리 그 초당을 지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동학관, 기념관을 세워놨죠. 교육관을.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여시바위골이 되고, 그 옆에는 이제 오른쪽은 새로 난 길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곡동과 여시바위골에 대한 차이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곡동 여시바위골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냥 골짜기였습니다. 지금을 가봐도 그냥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여시바위골 인근에 자연불악이 몇 개 있어요. 지금은 대도시가 들어와 있지만 자연불악이 몇 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연불학 중 하나가 사모님의 그 친정 동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친정 동네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먼저 사모님의 본관이 어떻게 되는가? 옛날에 집성촌에서 살리니까 본관을 먼저 찾아봤어요. 근데 밀양 박씨라는 기록도 있고 또 울산 박씨라는 기록도 있고 월성 박씨라는 기록,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록에 다 나옵니다. 어떤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밀양 박씨라는 기록에 대해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인 대선생 주 문집, 이건 1900년대 초에 기록이 된 것이고, 대선생 사적, 이것도 1900년대 된 한문으로 된 것인데 이건 밀양 박씨라고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울산 박씨라는 것은 이게 천도교 시대, 우리 시대 1981년도에 나온 천도교 백년 약사 상권 있죠. 지금은 잘 안 보는 책인데 거기에 울산 박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천도교 창건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울산 박씨라는 말은 없어요. 울산에서 박씨 부인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울산에서 맞이했다는 것이 울산 박씨로 둔갑을 한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월성 박씨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천교 역사에 나옵니다. 시천교 역사는 1920년에 나왔던 책입니다. 근데 제가 뒤져보니까 경주채씨 대동보에도 월성 박씨로 나옵니다. 그럼 대동보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천교 역사는 1920년에 나왔고 이 대동보는 1921년에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문중에서 족보를 만들 때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이 그 집안에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집안에서 전부 작성을 해서 내주는 대로 족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방법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리에 와서 물어봤겠죠. 근데 가정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시천교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 시천교 역사에 나온 것을 보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시천교 역사에 나온 것을 보고 월성 박씨라고 올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월성 박씨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게 경주채씨 족보, 이게 1921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천교 역사가 20년에 나왔고 이건 21년에 나왔죠. 밀양 박씨의 집성촌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 여시바위골에서 조금 넘어가는 곳에 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성동. 그 울산 성동은 울산 여시바위골에서 산원덕을 넘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분지같이 쏙 들어가 있는 마을이에요. 지금도 밀양박씨들이 많이 사는 밀양박씨 집성촌입니다. 제가 몇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노인네들을 만나서 여쭤봤더니 여기가 밀양박씨 집성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밀양박씨 집성촌이니까 밀양박씨라면 친정 동네가 이 성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씨 사모님의 친정 동네로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 대신사께서는 10여 년의 주입할 이후에 대신사께서 돌아오셨다는 그 울산은 다른 곳이 아니라 처가동네로 추정되는 울산 성동 마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 성동 마을의 마을 회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동 마을의 들판을 제가 찍어 온 곳인데 이렇게 분지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소담한 마을이었습니다. 이것도 네이버에서 제가 찾은 것인데 저기 맨 아래 왼쪽에 있는 것이 거기 대신사 유어지토고 거기서 산길로 따라 올라가다가 왼쪽에 A라고 쓴 거, D라고 쓴 것, 그것이 성동마을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자동차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걸어서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대인사께서 성동마을에 계시면서 산길을 넘어서 한적한 그러한 산골짜기인 여시바위골로 오셔서 거기서 초당을 짓고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공부를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
을묘천서라는 신비 체험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대진사가 왜 울산을 갔느냐, 그럼 울산의 처가 동네는 어딘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방면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강좌를 해주신 현암 윤석산 상주선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암 윤석산 상주선도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것으로 제3차 교사, 교리, 의례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실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